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아이구루입니다. 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셨는데 1.0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1.0 시표가 한 5개 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읽으시고 3개는 못 읽으시더라고요. 이럴 경우에 1.0-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1.0을 다 보면 좋겠는데 두 눈으로 도수를 올려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 백내장이 의심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백내장이 좀 있다고 하더라.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수정체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수술을 할 때 어쨌든 각막 부분을 절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각막이 손상을 입죠. 각막에 있는 내피 세포들이 손상을 입어서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. 수정체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문제없이 잘 되지만 내피 세포가 줄어들어 가지고 각막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. 망막 변성도 있고 각막 변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성질이 변했다는 겁니다. 각막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. 세포들이 있고 살아있는 건데 세포들이 죽으면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죠. 각막이 죽으면 각막 이식을 해야 되겠죠. 각막 이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장기 이식이지 않습니까? 최대한 늦추는 게 맞다. 수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드렸죠. 의료적인 거에 있어서 창피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제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약간 치질기가 있었어요. 어쩔 때는 괜찮았다고 어쩔 때는 거슬리거나 뭐 이랬단 말입니다.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슬리는 기간이 길어졌던 기간이 있었어요. 항문외과에 갔죠. 찍어보시고 이러더니 치질기가 약간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하면 좋아집니까? 했더니 수술하면 괜찮아지긴 하죠.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직 수술 확실히 해야 될 때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는데, 그러던 차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항문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치질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너무 깔끔하니까 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지?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들었죠. 보통 비누칠을 한다든지 깔끔하게 세척을 한다는 거죠. 포유류는 항문 쪽에 변이 잘 나오라고 기름이 나온답니다. 기름하고 비누하고는 한극이잖아요. 그 기름기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. 변을 볼 때마다. 변이 원활하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정체되어 있다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약간 찢어질 수 있잖아요. 기름이 역할을 해서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치질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딱 꽂혔습니다. 아, 저거다.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라는 생각을 딱 했죠.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대단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깔끔한 사람입니다. 비누를 삼가하기 시작했죠. 물로만. 그랬더니 말끔하게 없어졌어요. 지금 뭐 완전히 말끔합니다. 수술을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. 만약에 수술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? 수술 자국이 남겠죠. 그 흉터가 조금이라도 남겠죠. 그게 또 문제를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? 변이 나오는 데 있어서. 아, 수술은 2판 4판일 때 하는 거구나. 이 수술 안 하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. 대안이 없다. 라고 할 때 마지막 선택지로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. 백내장 수술. 정말 더 이상 안 될 때, 더 이상 시력이 안 나올 때 수술을 해야 되겠다. 이거 수술해가지고 혹시 잘못된다 해도 후회는 없다. 왜냐하면 2판 4판이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라고 할 때 수술을 하는 거죠. 밥을 일주일 굶었어요. 그런데 밥 한 공기를 줬어요. 먹었어요. 그런 사람한테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? 라는 얘기가 성립하겠습니까? 그냥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. 죽으려다가 살아났는데 일주일 굶었는데. 만족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. 만족도를 따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덜 절박한 거죠.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. 시력 교정 수술, 뭐 라식, 라섹, 스마일 라식, 렌즈 삽입술, 노안 수술 이런 거는 만족도를 따지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. 백내장 수술은 마지막 순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? 렌즈를 넣어도 도수발을 안 받는 상황이 되면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수술하는 거예요. 그거는 만족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.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2판 4판이다 라는 거죠. 내가 이 수술하다가 혹시 실명이 되더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실명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실명이 되더라도 백내장 수술 안 해도 이게 실명이 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? 어차피 실명인데 상관없다 라고 할 때 수술을 하는 것이죠. 너무 버티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술하는 게 맞다.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과 의사 선생님과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빨리 수술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너무 깨끗해지려고 하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. 너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거죠.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물을 마셔야지 완전히 정유수를 사람이 마실
망칠 수가 있습니까? 너무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러워지는 것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. 내가 안경을 벗어버리고 싶어요. 깨끗하게. 그런 어떤 코스모스적인 생각이 이를 망칠 수 있다. 이를 망치는, 더러워지는 것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죠. 안경 벗어서 깨끗해질 걸 바라지만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? 클리어하게 청명하게 딱 봐야 되는데 눈물이 나요. 밤에 빛번짐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어요. 눈이 자꾸 감겨요. 그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? 이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. 또 하나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팠어요. 병원에서도 수술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. 이 아주머니가 기어서 화장실에도 가고 이랬습니다. 훌라후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훌라후프를 하기 시작했죠. 허리를 놨었어요. 그걸 보고 허리가 좀 아프면 훌라후프도 하고, 훌라후프를 못할 정도로 아프면 허리를 그냥 돌립니다.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훌라후프를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 하시고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허리를 돌리십시오. 그런데 그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균형판이라고 있습니다.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조금 낮은 게 있습니다. 발톱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난이도가 좀 낮은 걸 사셔가지고 그 위에 가만히 서 있으세요. 서 있으면서 먼 산을 보는 거죠. 먼 산의 한 지점은.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이 약간씩 미세하게 움직입니다. 그러면서 허리가 조금 잡아집니다. 이런 균형판이라고 하는 게 눈 운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. 사위라든지 사시가 있으신 분들, 자기 눈 카메라로 찍어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균형판을 인터넷에서 사셔가지고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, 연습이 되어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약간 움직이면서 균형을 일부러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균형을 잡고 막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또 허리를 약간 움직이면서 본다든지 이렇게. 하지만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럴 때 눈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. 앞으로 눈 운동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큰 비용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팁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2판 4판일 때 하는 겁니다. 수술은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이구루였습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